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HLB입니다. 자, 74일입니다. 74일 여러분들 74일에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60일 이내에 파일링 등록, 파일링이 등록이라고 그랬죠. 이게 이제 결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회사에 통보되는 시간까지 이제 합쳐가지고 본다고 한다면 이제 최대 74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대개 한 7월 17일쯤이면은 윤곽이 나오리라고 이제 예상이 됐지만 회사에 통보하는 기간 뭐 이것까지 감안한다고 한다면은 어때요? 한 7월 말 7말 8초 그죠? 7말 8초 그리고 저쪽에 그 항서제약 BLA 이것하고 또 시차가 있으니까 이것까지 감안하면 8월 중반 내지 8월 말 뭐 이렇게 결국 이제 최종적인 그 등록 여부, 파일링 여부가 나타날 수 있겠어요. 그죠? 혼자 하는 거 아니고 BLA 제출한 항서제약하고 이제 같이 하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한다면은 사실 8월 중순, 8월 말, 그죠? 그리고 지금 현재 HLB 측만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파일링의 등록 날짜를 본다고 한다면 7말 8초,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파일링의 날짜가 엄청나게 지금 중요하죠. 지금 HLB는 리버세라닙 간암 치료제에 사활을 걸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기준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번 달에 더블 정도 낼 수 있는 급등주, 이 종목을 또 오늘 소개해드리는 그런 코너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 마감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재료가 나왔죠. 바로 이제 머투 기사입니다. 머투 기사인데, 자 이거 보시면은 소상하게 이제 나와 있어요. 제가 줄구장창 미리부터 말씀을 드렸던 이제 파일링, 이 파일링에 대한 기사가 이제야 나오네요. 그죠? 이제야 나옵니다. 우리는 이걸 알고 미리 준비를 했죠.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역시 그 언론 기사 사이트에 나오는 거는 한참 늦어요. 이제사 파일링에 대한 부분이 기사화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그걸 확인할 수 있었고 결국 여기 나와 있는 HLB의 그 리보세라닙 FDA 등록 여부 이게 바로 파일링이라고 그랬잖아요. 파일링 등록이죠, 등록. 이게 돼야 본격 심사가 들어가는 겁니다. 상업화로 가기 위한 본격 심사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이르면 7월 중순 이후부터 늦어도 8월 중순 결정 이렇게 기사가 써졌긴 했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정도 그 정도의 기준을 아마 보면 될 걸로 저는 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에요. 60일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 통보가 되는 기간을 이제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은 최대 74일 이내 자,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회사의 결과를 통보하는 기간, 그죠? 자, 이거 뭐 지금 인터넷 시대인데 말이죠. 기한이 왜 이렇게 늘어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뭐 그 결과 통보 보고서를 가지고 뭐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여하튼 회사의 결과를 통보하는 기한이 14일 더 있다. 이 건으로 해서 60 플러스 14일에서 한 74일 정도 이 정도로 보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캄넬리 주막과의 병용요법 이 건에 대한 부분 항서제약까지 감안을 한다고 한다면 항서제약은 좀 더 늦게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HLB가 5월 17일이고 그리고 항서제약은 6월 1일에 BLA 제출을 했고 그죠? 그래서 시차가 있습니다. 이게 한 15일 정도 그 정도 차이가 있는 거니까 74에다가 뭐 15도 더하면 또 한참 또 뒤로 밀리게 되는 거죠. 어쨌거나 여하튼 우리는 이 HLB 측이 제출한 5월 10 HLB 측이 기준점으로 삼을 수 있는 5월 17일 NDA 신약 승인 받은 날, 자 이날로부터 74일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걸 좀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아마도 그 7월 17일이 온다 하더라도 그때는 일단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습니다. 뭐 여하튼 하지만 지금 현재는 기대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아직도 더 있다.
그렇다면 기대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더 있다면 주가는 기대감으로 시세를 땡길 수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좀 봐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한번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외인 기관 동향은 뭐 별건 없고요. 최근에 외인이 약간 순매수 우위로 일주일새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은 이미 말씀을 좀 드렸고요. 개 망할 놈의 이 공매도 이거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공매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나와 있습니다. 공매도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대차 잔고 같은 경우도 보면은 역시 대차 같은 경우도 자 대차를 봅시다. 대차 같은 경우도 여기부터 6월 15일부터 지금까지 보면은 대개 한 150만 주 정도 대차 잔고가 늘었죠. 늘었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같은 경우는 여하튼 매일 나와요. 매일 나오지만 자, 이 공매도량을 다 더해 보면은요. 그 대차 잔고 빌린 만큼은 공매도를 어느 정도 다 친 거지요. 친 거죠. 그러니까 뭐 이 부분은 제가 뭐 수차례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우리가 이제 대차나 공매라는 이 꼬리 이 부분을 너무 확대 해석하지 말자. 우리는 HLB라는 몸통을 강한 몸통을 믿고 가는 그 주주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꼬리 부분은 지금 현재 너무 크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몸통이 일단 강해져야 되는데 몸통의 그 파일링을 받을 수 있는 시한이 좀 남아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좋은 의미로 봐야죠. 그죠? 좋은 의미로 보는 게 좋습니다. 이 기대감이 생길 수 있는 날짜가 길다는 거.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겠어요? 기대를 할 수 있는 날이 조금밖에 없다고 한다면 그것보다는 기대할 수 있는 날이 많은 것이 더 좋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매사는 우리가 부정적으로보다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더 좋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튼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중간중간 나오는 이 파일링에 대한 정보 이거를 좀 조사를 잘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저한테도 이곳저곳에서 비공식적인 뉴스들은 들어오고요. 그리고 뭐 카더라 하는 재료들도 많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영상에서 제가 함부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뭐 이를테면 뭐 카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진위 여부가 어떨지는 몰라도 일단 우리가 지금 현재 그 파일링에 대해서 들리는 얘기들은 취합을 다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판단할 때 하더라도 뭐 결국 우리가 미리 판단해서 어떤 결정을 할 수는 없겠죠. 파일링 일자가 돼서 그 건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뭔가 HLB도 방향성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그죠?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그 부분은 상당히 이 파일링에 대해서 궁금하실 겁니다. 그죠? 제가 거기에 관련된 그 속보들 나오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계속 제공은 해 드릴 겁니다. 영상에서는 아니고요. 카톡방으로 오십시오. 카톡이라고 문자를 주시거나 또는 그 문자로만 좀 받으실 분들 경우에 따라서 이제 그게 편한 분들도 계시죠. 이런 분들은 종목명 HLB라고 문자를 주시면 저하고 연결이 돼서 제가 중요한 문자들 속보들 바로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불시에 나타날 수 있는 매매 사인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 주가라는 것 자체가 불규칙 바운드고 갑자기 그 돌발적인 상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영상은 항상 좀 늦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고요. 이 SNS를 통해서 소통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HLB라고 문자를 종목명을 주시거나 또는 카톡이라고 문자를 좀 주시면 제가 카톡방 주소를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그래서 미리 연결을 시켜놔야 우리가 돌발 상황에 대비를 할 수 있다.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최대 74일이라는 의미는요. 빨리 발표가 돼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부분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 최대 74일이란 얘기는요. 60일 이후부터도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들도 감안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죠? 여하튼 그 재료가 많이 필요한 지금 현재의 HLB입니다. 문자를 꼭 보내주셔가지고요. 좋은 매매 한번 해보시자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더블 낼 종목을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럴 가능성이 있는 종목인데 아직 많이 못 올랐어요. 네, 이 종목 한번 해봅시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 거니까 잘 청취하시고 대박 한번 내세요. 자, 네, 이미 예고해드린 대로 7월 달에 더블주를 지금부터 이제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요, 6월 달주를 하는 게 아니죠. 네, 다가오는 7월 달을 대비를 해야 됩니다. 항상 미리 대시를 해야 시세를 먹습니다. 남들과 같아서는 안 돼요. 네, 6월 달이면 7월 달 종목, 그리고 7월 달이면 8월 달 종목을 해야 수익을 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7월 달을 겨냥을 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7월까지 해가지고 이제 더블 정도 시세를 목표로 할 종목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요 종목은요, 시스템 반도체 섹터예요. 여러분들 이제는 메모리 쪽이 아니죠. 네, 메모리 쪽이 이제는 아니고 시스템 반도체, 즉 비메모리 쪽으로 가야 됩니다. 신성장 섹터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네, 결국 뭐 요즘 잘 아시겠지만은 삼성전자로부터 촉발이 된 반도체 재고 감소와 AI 쪽의 수요가 크게 급증하는 건들을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코로나 시대 때 반도체주들이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이거는 역시 재택 수요건이라든가 PC 수요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작용을 긍정적으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코로나 가고 이제는 AI가 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네, AI가 오기 때문에 역시 반도체가 다시 부활할 수 있는 모멘텀이 충분하게 있는 것이고, 과거의 그 코로나 시절처럼 이 AI 쪽도 엄청나게 발전 속도가 이제 커질 것이고요. 이 AI 건이 결국은 반도체 쪽의 수요를 크게 견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 네, 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되겠고, 메모리 쪽보다는요, 여하튼 성장성이 더 있고 새로운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가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자, 요 종목은 몇천 원대의 부실한 종목이 아니에요. 네, 3만 원 내지 5만 원 선 정도의 가격대. 그러니까 중가권이죠. 중가권 가격대가 보통 이제 건실하다고 이제 봐야 되겠죠. 예, 건실한 쪽입니다. 되게 우리가 그냥 싸다고 부실한 저가주를 많이 잡는데 알짜 종목을 잡아야 돼요. 이런 게 안심하고 여러분들이 발 뻗고 잘 수 있는 종목이고, 물량을 크게 시세 날 때까지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저가권 종목은 왔다 갔다 하면서 불안해요. 이게 길게 가져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걸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우리가 7월까지 보는 거니까 3만 원, 5만 원 가격대라고 한다면 적절해요. 뭐 저가권 종목이 수익률이 절대 높은 게 아닙니다. 변동성만 클 뿐이지. 네, 그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영업이익률이 한 30% 정도 근접하는 종목입니다. 지금 이제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7월 달 되면 도래하잖아요. 실적은 역시 영원한 테마인데 영업이익률이 30%라는 것은 외인기관이 안 보고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네,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ROE도 20 내지 30% 정도. 그러니까 뭐 100원을 가지고 우리가 장사를 할 때 한 20원, 30원은 수익을 낸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본 대비해서 효율이 엄청나게 높다는 거예요. 네, 이 부분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류가 외인 기관이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타켓 종목이에요. 걔네들이 알아서 받쳐주고 알아서 올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홍보 안 해도 얘네들이 저절로 매수를 해주는 종목입니다.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자, 제가 실적 발표 시즌 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2분기 실적이 영업이익 측면에서요, 작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60%나 급증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큰 폭의 이익 증가가 되기 때문에 이제 7월 말 8월 초에 실적들을 발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렇게 실적 좋은 것들은 쭉 치고 나간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증자부담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에 털어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죠. 전화위복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복이 되는 거예요. 그냥 밋밋했던 종목이 올라가는 거하고요. 어려웠던 상황에서 위쪽으로 폭발하는 종목은 후자가 탄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 부분 분명히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배열 구도예요. 네, 정배열 구도로 이미 만들어서 정배열이 안 만들어진 거는 정배열 만들기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그죠? 그거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죠? 네, 그렇게 보실 필요가 있고, 외인기관은 지금 현재 매집 초기 국면이라고 봐요. 아직 아주 강력한 매수가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강력한 매수가 들어오면 이미 늦은 거야. 응? 작게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할 때, 이때가 역시 피크 타임, 그러니까 매수할 수 있는 아주 베스트 타임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종목을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는데요. 뭐 힌트를 드려서 뭐 주봉 같은 경우 우리가 잠깐 보면은요, 주봉을 잠깐 보여드리면
어떻게 생겼냐면은요. 그걸 잠깐 보여드릴게요. 막 이런 정도는 모습입니다. 요게 이제 주봉이에요. 주봉. 예, 주봉인데 자 이때부터 이제 변화가 오기 시작해서 보세요. 여기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결국 위로 이제 슬슬 속도 내고 있죠. 슬로우 하다가 여기서 퀵 하면서 쭉쭉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블 정도까지는 최소한 갈 수 있는 그런 차트 모습이고요. 이익 증가 면에서도 그렇잖아요. 2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2분기 영업이익이 50% 그죠? 50% 증가란 말이에요. 주가는 좀 더 그 탄력이 더 생깁니다. 50%면 50%만 오르는 게 아니죠. 100% 오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세요. 여기서 그 주봉상에서 음봉은 잘게 나오고 양봉은 길게 나오죠. 네, 양봉은 이렇게 길게 나옵니다. 나오면 양봉은 길고 음봉은 짧다. 그러니까 조정은 작고 위쪽으로 치는 강도는 세다. 이런 부분들을 나타내주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게 본격적 출발하기 아직 전이에요. 여기서 횡보 등락해서 이제 막 이 고점대를 돌파하려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서 아마 위쪽으로 시세가 당겨지면 굉장히 클 거예요. 여기서는 거래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격선은 무주공산이야. 무주공산이라는 얘기는 주인이 없기 때문에 쉽게 치고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네. 자, 그래서 요 종목 우리가 꼭 한번 이번에 잡아서 7월까지 더블 한번 내보는 그런 매매를 꼭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7월 달에 7월까지 더블을 낼 수 있는 종목을 우리가 공략을 하는데 네, 역시 강소기업이 짱이다. 네, 그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상단의 전화번호로 더블이라고 상단의 전화번호로 문자를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순차적으로 발송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요거는 끝까지 매도를 하실 때까지 집중 관리하고 매일 업데이트해서 케어를 해 드립니다. 당연한 거죠. 네, 당연한 겁니다. 상단의 전화번호로 더블이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당장 주셔가지고 우리 미리 한번 잡아서 대박 한번 내보십시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 꼭 매매 잘 하셔가지고 더블기 한번 꼭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